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이를 탈선으로부터 막는 부모의 핵심 태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유아나 초등 학부모님이실 텐데요. 다들 중2병 조금 걱정되시죠?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2병 때문이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중2 때 맞는 그 시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부모님께서도 그 아이 맞추느라고 아주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금지 오겹 귀하게 키우고 잘 키웠다고 하는데 결국 중2 시기 이후로 사춘기가 왔을 때 이 아이가 뭔가 마음의 변화가 와서 사실 그 전에 쌓아둔 그런 공든 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탈을 한다고 해서 그 끝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찾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큰 일탈 없이 자랐으면 하는 거 어느 부모님이나 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제 청소년 시기를 보더라도 주변에서 멀쩡히 잘 있던 아이들이 결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일탈을 하면서 학업과는 완전히 멀어지고 자기의 인생을 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가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경이 확 변해서 나 일탈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어릴 때부터 하루하루 마음속에서 그 일탈의 싹들이 자라면서 그 싹이 더 이상 눌러두기 어려울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일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아직 시기가 멀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그 일탈의 싹이 나중에 아이가 결국에는 폭발하고 일탈할 수 있는 그 싹이 아이의 마음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잘 교육하고 보듬어 주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일탈을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의 핵심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요, 아래에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이를 탈선으로부터 막는 부모의 핵심 태도 첫 번째는요, 소속감과 애정입니다. 인간이 일탈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는 그 금쪽이 아시죠? 거기 안에 나온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일종의 일탈을 하는 거죠. 부모님께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절대 말을 듣지 않거나 외출을 못하거나 어떤 그 나이 때 하는 일탈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아이들도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이 욕구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면 일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일탈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욕구일까요? 가장 첫 번째 욕구는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배설하고 기본적인 욕구죠. 사람은 이 욕구를 가장 먼저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께서는 이 욕구를 충분히 잘 채워주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자고 수면이네요. 학습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 아이를 어떻게든 스카이 보내겠다고 욕심을 내시는 부모님께서는요, 아이의 수면 시간까지 줄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아이의 욕구를 완전 망가뜨리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방식이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욕구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일단 먹고 자고 배설하고가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사람은 안전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겁이 많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이유, 부모님이 바로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 이전에 부모님께 잘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욕구를 스스로 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쁘게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문제는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입니다. 나 가출해서 혼자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안 되면 PC방 가서 일하지, 이런 생각들, 먹고 잘 수 있다는 생리적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5살짜리 아이처럼 밤길이 어둡거나 하지 않고 혼자 다니는 것도 괜찮다. 이 안전의 욕구, 이 생리적 욕구와 이 안전 욕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아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찾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요, 아이가 이 두 가지 욕구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볼모로 잡고 아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혼을 내고 사랑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 두 가지 욕구 내가 채울 수 있으니까 엄마와의 관계는 더 이상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욕구, 그 다음 욕구가 바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소속되고 싶거든요. 아이는 이 가족 안에서 구성원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구성원이지 구성원 아니야?
네, 그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있는 유대감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깊은 사랑은 없이 엄마 아빠는 일하고 돈 벌고 집안일 하는 역할, 애들은 공부하는 역할, 뭔가 끈끈한 감정이 없고 서로를 믿는 감정이 없고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네가 학생이면 너는 공부만 해 라고 좀 차갑게 하신다면 아이가 이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 소속감과 애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불량 서클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처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서 자기들만의 소속감을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중남미의 한 빈민촌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희망이 없고 어릴 때부터 마약을 하던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곳에 바로 오케스트라를 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악기를 알려준 거죠. 오케스트라는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나쁜 짓을 하고 일탈 행동을 하던 아이들이 그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학교에 오기 시작을 하고 오케스트라에서 자기의 역할을 악기를 하나씩 부는 거죠. 누군가는 연주하고. 이게 개인 악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오케스트라는 모두의 화음이 맞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구성원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내가 이 집단에 뭔가 기여를 한다라는 걸 느끼면서 아이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아이를 탈선으로부터 막는 부모의 핵심 태도. 두 번째는요, 바로 존중입니다. 아이가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느낀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속감은 그룹 안에 속해서 그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충족감을 느낀 사람은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 익명으로 남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존중을 받으면서 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는 인격체고 단순히 구성원 속의 한 명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색깔을 점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존중을 받고 자기 자신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를 훈육할 때는 항상 이 존중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계속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치죠. 그럼 지치면 나중에 비난의 말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존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순간 부모님 마음에서 어떤 화라든지 짜증은 조금 풀릴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이 아이가 좋게 가는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 방향이 아이가 나쁘게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존중을 담아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아이의 변화를 유도한다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부모님께서 짜증과 분노를 담아서 비난하는 말, 훈계하는 말, 조롱하는 말, 네가 그걸 하겠냐? 안 봐도 뻔하지. 이번에도 좀 하다 말 거다. 거의 탈선하고 무기력해지고 사회로부터 도망가려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이 세뇌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주로 조롱과 비난 이런 것들을 받은 아이들은 한쪽으로 가면 희귀꼬모리처럼 틀어박혀서 사회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하고 한쪽으로는 불량 서클을 형성을 한다거나 사회에 등지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자기의 존중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방식을 이끌어내게 되죠. 희귀꼬모리들이 갑자기 사회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결국에는 같은 문제입니다. 결국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양쪽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고요. 아이를 탈선으로부터 막는 부모의 핵심 태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이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요, 아이는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고 싶은데 어린 시절에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가정으로부터 소속감을 못 느끼더라도 부모님의 말을 따르고 착하게 삽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이 돼서 내가 나가서 뭐 굶어 죽겠어?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에서부터는 자꾸 벗어나서 집 밖에서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또 어린 시절부터 엄마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말투를 많이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가 강하고 자기 자신의 존중을 찾기 위해서 아주 엇나가서 일탈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방 안에 박혀서 사회와 거리를 두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 하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소속감과 애정을 주시고요, 아이의 잘못된 점도 분명히 존중을 담아서 전달을 하셔야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